싸움을 준비하신다고요? 그럼 내용 증명부터 쓰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올리비아의 생활복류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첫 번째 시간에 뭘 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봤으면서도 알아야 될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용 증명편을 준비했습니다. 본격적인 전쟁에 들어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경고장?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근데 내용 증명은 우편법 시행령 46조에서 어떤 내용으로 누가 누구에게 전송했는지 우체국장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증명하는 제도라고 해요. 나 이제 법적인 절차 들어갈 거니까 너네 기다려라 이런 거거든요, 사실. 그래서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데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를 보낼 때 나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, 근데 너 언제까지 돈 갚아라,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많이 쓰잖아요. 이럴 때 쓰는 것이 내용 증명이라는 제도예요. 일종의 그냥 통보 형식으로 보내는 거죠. 일단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. 그래서 증거 보전이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법에 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라던가 그런 건 없어요. 보내기 전에는 일단 제일 문서 최상단 가운데에다가 내용 증명이라고 쓰시면 되고요. 수신인을 먼저 적어요. 받는 사람. 내가 보내는 거 말고 받는 사람 먼저 적고요. 거기다가 수신인, 받는 사람,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당연히 발신인을 쓰면 되겠죠? 수신인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요. 모르시는 경우에 미상이라고 쓰시면 돼요. 일단 두 번째는 주소를 적으시면 되고, 그 다음 세 번째 이 사람의 연락처 적으시면 됩니다. 연락처도 핸드폰 번호를 알 수도 있고 일반 번호를 알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핸드폰 번호를 많이 적습니다. 그 다음에 발신인은 당연히 자신의 이름, 주소, 연락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적어야 되는데요. 이 내용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. 근데 여기에다가는 뭐 내용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, 아니면은 뭐 초상권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저작권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고 뭐 돈을 받아야 되는 빨리 독촉에 관한 건일 수도 있어요. 여기다가 부제로 해서 뭐 채권 채무에 관한 뭐 독촉의 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부제를 적어주시면 되고요. 이제 1, 2, 3, 4 이런 식으로 보통 형식적으로 돼 있는데 여기다는 인사를 하셔야 되잖아요. 인사를 먼저 하시고요. 자, 기하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쓰시고, 두 번째는 일단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육하 원칙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. 만약에 우리 PD님이 저한테 돈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어요. 그러면은 자, 귀하는 몇 월 며칠 저한테 돈을 빌려가가지고 얼마를 빌려갖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뭐 안 갚았다, 뭐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에 맞춰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육하 원칙에 맞춰서 그 내용을 그냥 읽기 형식으로 조금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, 그래도 최대한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게 협박의 문장이 되지 않도록 적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쓰셨으면,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다 끊어서 다 쓰셨으면은 마지막에는 항상 결론에는 내가 요구하는 사항,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, 안 갚으면은 이날부터 이날까지의 이자를 얼마를 받겠다, 뭐 이런 거를 쓰시면 돼요. 요구사항을 적고 마지막에는 여기다가 년, 월, 일 쓰시고, 왜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날 내가 이 행위를 했다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년, 월, 일을 쓰시고 아랫단 당연히 발신인 누구하고 여기다가 도장을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보통 도장을 찍는 게 맞아요. 설명을 해드릴게요. 내용증명 중간에 딱 쓴다. 그 다음에 수신인과 발신인을 이렇게 적고, 그 다음에 내용을 1, 2, 3, 4 목차에 맞춰서 쓰고,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을 적는다. 그 다음에 사인을 하십시오. 내용 증명을 쓰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. 이제 보통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보낸다 합시고 이제 보통 이제 그냥 무편으로 보내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거는 아무런 증빙이 되지도 않고요. 일단은 내용 증명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모르시면 일단 요 똑같이 출력한 출력물을 세부를 쭉 연달아 놓고 간인을 하시면 돼요. 간인이라고 하면
자, 이런 계약서, 뭐 이런 계약서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, 이제 요 계약서하고 요 계약서가 있을 때, 요거하고 요거를 딱 맞닥뜨리게 만들어서 중간 사이사이에 도장을 찍는 역할을 해요. 왜냐면 이거를 도장을 찍어서 이게, 이거랑 이거는 같은 출력물이다 라는 거를 증빙하는 건데, 자, 이거를 세부를 출력해서 우체국으로 가시면 되는데, 우체국으로 가셔서 저 내용 증명 보낼 건데요 라고 하면 세부를 달라고 하실 거예요. 한 분은 우체국이 보관을 하고요, 한 분은 수신인한테 갈 거고, 한 분은 자기가 갖는 부수예요. 이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그쪽 그 우체국에서 영수증을 주실 거예요. 영수증을 주셨을 때 이 영수증은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. 비용적인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우편을 보낼 때 등기 비용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. 요거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법적인 절차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요거를 가지고 요거 그대로 이제 보낸 걸 그대로 들고 계시면 좋은데, 만약에 이걸 분실되거나 없어질 수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내용 증명을 보내 우체국으로 가서 이 영수증을 들고 가시면 이 똑같은 거를 열람하시거나 복사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저는 이 내용 증명 보낼 때 항상 1일 특급으로 보내주세요 라는 말을 해요. 왜냐면 1일 특급으로 보내면 만약에 이게 급한 사안일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빨리 받아야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일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걸 빨리 받아서 뭐 그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대비해서 1일 특급으로 보내달라고 하는데, 1일 특급으로 보낼 경우 오전에 만약에 9시 정도에 딱 우체국 열정을 딱 가면 그날 오후에 퇴근할 때쯤 받을 수도 있고요. 만약에 오후에 퇴근할 쯤 보내면 그 다음 아침에 도착합니다. 그리고 이 영수증에 이제 그 등기 번호를 확인을 하시면 어떤 사람이 받았는지, 이 사람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. 꼭 1일 특급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. 또 마지막으로 드린 팁인데요. 이게 법적으로 진행될 경우에 3년 이내에 아까 받았던 영수증을 우체국으로 본인이 보냈던 내용증을 보냈던 우체국 가지고 가시면은 언제든지 열람이나 다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. 꼭 3년 이내에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네. 내용 증명이 법률 간의 그 권리나 의무 또는 이런 변경의 의사 표시를 말로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구두도 계약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? 근데 구두도 계약이란 말이지만 구두 나 이거 할게 했어 라고 할 수 있지만, 솔직히 이게 법정 소송으로 진행이 됐을 때 나 그때 말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는 증거가 없잖아요. 증거가 없었을 때 이런 행여나 이런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. 그랬을 때를 대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죠.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카톡 캡처라던가 뭐 문자 캡처라던가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증거로서 많이 이렇게 남용이 되고 있는데요. 근데 이런 경우에는 왜 이거를 법원에서 증거로 잘 받아들여 주지가 않냐면요. 이게 일단은 너무 뭐라 해야 돼? 위조의 가능성이 너무 크고, 위조가 너무 쉽잖아요. 솔직히 말해서 문자 같은 거 조금만 이렇게 지워가지고 바꿔버리면, 그래서 신빙성이 좀 떨어져서 사실은 내용 증명으로 확실하게 문서로 보내서 공적인 걸로 증빙을 하는 거죠. 법률 쪽에서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내가 언제 무엇을 했고 내가 언제 그런 의사표시를 했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채권 채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 돈을 언제 빌려줬고 언제 내가 돈 달라고 했고 이런 경우가 중요한데 네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. 근데 나는 이 내용 증명 보내고 해서 나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냐, 이때까지 안 주면 나 분명히 이자 받는다고 했다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그런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될 수 있는 판단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용 증명을 입으로 말한 거 있잖아요. 입으로 말한 거에 대한 서류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답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답변이 있는 경우는 그쪽에서 할 말이 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게 내용 증명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법적인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 내용 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내용을 보냈는데 그쪽에 답변이 왔어요. 그럼 그 답변에 대해서 또 반박할 내용이 있을 거예요. 그럼 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더 이상 뭐 법적으로 나는 그냥 할 거니까 이거 무시하고 그냥 소송으로 갈래 라고 했을 때 그냥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무응답을 할 수도 있지만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대답이 마음에 안 들어.
그랬을 경우에도 법정 소송이 가능한 거죠. 당연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게 소송으로 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이거를 쓰는 이유도 딱 한 가지예요. 이거를 내가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 보전의 목적으로 쓰는 거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내가 너 이날 나한테 얼마 갚기로 했잖아 라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얘를 남김으로써 나는 법정에 갔을 때 이게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보통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의 상표를 맘대로 남용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표권 침해 중지 가처분권에 대해서 많이 쓰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. 일단은 내용 증명을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게 회사가 커지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이제 태클이 들어와요. 이거 내가 먼저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들어오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봐서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땐 저는 바로 답변을 해요. 왜냐면 보통 이제 문서로부터 이렇게 뭐 서류로 날라와요. 서류 날라오면 거기에 보통 보면은 뭐 저한테 뭐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. 보통 보면은 좀 어이없는 케이스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보면 보통 이제 자기 연락처하고 이메일하고 뭐 주소 다 적어져 있죠. 근데 저 이메일로 적어요. 이메일도 왜냐면 답변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굳이 보내지 않아도 이메일로 답변을 하시면 이제 편하게 그냥 편지 쓰듯이 그냥 이거는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이제 이메일로 저는 보통 답변을 보내버리면 그 다음에 답변은 없더라고요. 제가 오늘 내용 증명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혹시나 궁금하신 사안이나 조금 더 이런 부분은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. 저희 유튜브 댓글에 아니면 제 뭐 SNS 계정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질문해 주시면은 발빠르게 대답을 해드리던지 아니면은 상담도 해드리고요. 혹시 살아가거나 이제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만약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좀 필요하신 내용들 저한테 물어보시고 제가 이런 거 꾸준하게 정보 업로드해서 더 좋은 정보로 앞으로 찾아가는 오케이 올리비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시간 내용 증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번에는 더 유용한 정보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 구독, 좋아요, 오케이.